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표할 때 시작이 제일 어려운데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개그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저는 김민태라고 하고요. 아이바레라고 하는 트위터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고요.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이죠. 결혼 후에 욕을 못합니다. 결혼 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일종의 헤드헌팅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팀이라는 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기 보이는 저희 팀원들의 새벽 3시에 일요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마 저게 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요일 새벽까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 분 좀 전에 발표하셨던 분이 저 위쪽에 계셨던 리오님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오늘은 또 한 분이 또 다음에 또 발표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도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웹 기술이 이제 점점 플랫폼화 돼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웹사이트보다는 모바일 앱 혹은 웹 앱 이렇게 뭔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자한테 좀 더 친근하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제 웹 기술을 가지고 그걸 많이 만들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만들다 보면 쉽지 않은 난관들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저희들의 고민, 저희가 최근에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결과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웹앱이 뭘까라고 하는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웹앱의 정의는 일단 좀 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다들 아시는 앱일 거예요. 아이민 발표장 그냥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한 분이 굉장히 용감하게 손을 드셨습니다. 저분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아시는 분? 오늘 아주 리액션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저건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앱이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 얘기하기로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캡처를 다 아이폰만 해서 그런데 오브젝티브 C나 혹은 뭐 자바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해당 플랫폼의 어떤 그 하드웨어 자원을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 앱들을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웹 기술로 이렇게 네이티브 라이크한 앱을 만들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과 저희가 고민했던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웹 기술로 만들 건데 HTML5로 해야겠죠. 기존에 HTML4 뭐 이런 걸로 하면 개발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경쟁력 있는 웹앱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별로 없어요. 뭔가 결국 타겟 대상은 소비자일 테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아주 훌륭한 앱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웹앱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떨어진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절대 안 하죠. 그런 그 소비자들은 없습니다.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선택하게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HTML5를 사용하는데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HTML5에 워낙 많은 스펙들이 추가돼서 기존에 안 되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웹 개발자들이 두 손에 다 쥐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웹앱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왜냐?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모듈화되어 있고 웹 스펙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우리가 흔히 양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덕보다 혹은 뭐 일본의 그 오닥부들보다 더 스케일이 엄청난 재료만 있으면 저런 엄청난 레고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말 그런가 라는 거죠. 우리의 그 클라이언트들 혹은 고객들 혹은 뭐 가까이 있는 우리 팀장님들 혹은 뭐 우리 위에 실장님들 뭐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일단 생산성이 문제가 있어요. 한 달이면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기획을 한 1년 했는데 개발은 한 달 만에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죠. 기획과 개발 합쳐서 한 달 만에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 웹앱으로 만들면 재료가 그렇게 많으니까 던져주고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금방 만들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힘들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디자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뭔가 이렇게 쿵쿵쿵 찍어낸 것 같은 남들하고 똑같아 보이는 그런 앱들은 소비자들한테 선택되기 힘들겠죠.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되는 우리만의 뭔가의 그 유니크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서 출시했을 때의 성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게 터치, 손으로 하는 터치여서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예전에 펜으로 하던 시대와 마우스로 하던 시대와 달리 손은 순식간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뭐 한 번 눌러도 막 세 번, 네 번 연속해서 누르기도 하고 이게 느린 반응성 혹은 뭐 스크롤링 이슈라든가 다양한 성능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재료는 많은데 그 재료를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동차 재료들을 시중에 나가면 다 팔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못 만들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우리를 도와줄 늘 그렇지만 영웅이 좀 필요하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히 세상에 오픈소스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고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뭔가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로 충만한 그런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 여기 있는 친구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웅들 이렇게 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여기 이 컨퍼런스에 오실 정도가 되면 한 번쯤은 얘기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모바일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뭐 센샤 터치, 제이코디 모바일, 뭐 제이키 터치, 조, 모조, 뭐 도조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도와준 영웅들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우리가 마커, HTML, 바디로 시작하는 몸 좋죠? 저도 저런 몸을 갖고 싶은데 제가 색깔은 비슷한데요. 몸이 좀 저것과 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마커, 우리가 흔히 퍼블리셔라고 불리는
HTML과 혹은 CSS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쪽에서 강한 그 스타일의 모바일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커만 뚝뚝뚝 하면 뭔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프레임워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위주의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 책장인지 모르겠는데 자바스크립트가 대세긴 대세요. 한 책의 반 이상이 자바스크립트 책이에요. 저렇게 책을 많이 샀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봐도 이 책은 아닌가 봐 하고 다른 책 한번 또 사고 뭐 그렇게 되겠는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가 대세니까 그 중에 한번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한 6월, 7월 정도 한 1년 넘었죠? 그쯤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존 레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모바일 버전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공개를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만들 거야 하고 이름하여 jQuery 모바일이라고 하는 그 모바일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데요. 보시면 뭐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딱 화면만 보면 저게 무슨 너무나 아름답죠. 디자이너 없이 그냥 마크업 몇 줄 하면 저렇게 나오겠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봅시다. 그게 작년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마 1.0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쪼는 팀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1년의 딜레이 끝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마크업 위주로 앱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우리가 다 아는 DRV 태그 막 써놓고 그 친구들이 정의한 데이터 프로퍼티라고 하는 데이터 롤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거는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헤더예요. 이거는 컨텐츠고요. 이건 버튼이에요. 하고 이렇게 속성만 주어주면 그냥 앱이 툭툭툭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쉽죠. 자바스크립트도 필요 없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 한 줄도 안 하고 특별한 인터랙션이 없는 정보표 시성 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식간에 만듭니다. 과장을 안 못해서라도 한 시간 정도 뭐 하면 4-5개짜리 뚜둑뚝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한 1년에 걸쳐서 딱 내놨어요. 심지어 아키텍처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 앱을 만들기 위해서 SPI라고 하는 싱글 페이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아키텍처,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죠. 아키텍처 어떤 구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jQuery 모바일의 싱글 페이지 아키텍처를 나름 마크업만으로 구현한 일종의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하나의 파일, 물리적으로 3개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화면이 있을 수 있고 화면 자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 링크 태그 개발자들은 링크 태그만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냥 다 아작스 처리해서 SPI를 구현하게 정말 아름다운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요. 보시면 정말 이 친구들 똑똑하구나. 역시 괜히 좋은 레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보면요. 그리고 가장 장점은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성. 이렇게 비슷하지만 쿵쿵쿵쿵쿵쿵 앱을 엄청나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손쉽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1.0 정식 버전 나오면서 이런 테마 룰러라고 하는 형태의 테마를 자연스럽게 컬러나 이런 것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보기에도 굉장히 멋져 보이는 툴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엄청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jQuery 모바일로 만든 앱을 내가 만들었어 하고 막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jQuery 모바일 갤러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첫 페이지에 첫째 줄에 나옵니다. jQuery 모바일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 이게 화면의 스크린샷인데요. 여기 등록된 사람들은 내가 앱을 jQuery를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잘 만들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록을 했겠죠.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한번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애들 한번 보면 실제 동작하는 화면들인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저 세 개의 서로 다른 앱들이 서로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의 앱들입니다.
저걸 만들고 가져가면 팀장님한테도 혼나고 디자이너한테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기획자한테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막상 돌려보면 정식 버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느려요. 보시면 굉장히 느리고 이건 지금 시뮬레이터에서 돌리는 거라서 거의 그 코드코어 i7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인터랙션이 별로 그렇게 쌈박하지가 않아요. 이게 느리고 페이지 전환 시에도 뭔가 뭐 출렁출렁 거리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느리고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웹 기술이어서 이러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여기 보면 그야말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트위터, 트위터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트위터 웹사이트입니다. 모바일 사이트. 보시면 좀 전에 jQuery 모바일로 만든 것과 다르게 매우 부드럽고 스크롤링 이슈, 뭐 어떤 스피드라든가 화면 전환 모든 게 그냥 네이티브 앱 같아 보입니다. 잘 못 느끼는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지 우리가 손에 쥔 재료가 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jQuery 모바일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자바스크립트 제일 잘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존 레식이 멍청해서 그렇게 후진 앱을 만든 후진 프레임워크를 만든 건 아니겠죠. 이제 jQuery 모바일은 사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고지식한 그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린 웹이야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웹앱의 어떤 범위, 즉 네이티브 라이크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웹 기술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얘네들은 기본 철학이 우린 웹이야. 그래서 모바일 웹사이트를 웹 서비스를 만드는데 최적화할 것이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 그 기본 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충실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다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위터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아키텍처에 자기네들 아름다운 아키텍처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한 부분 포기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 성능 문제 혹은 뭐 사용자가 보기에 앱스럽지 않은 웹스러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를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욕을 먹게 되는 누군가한테 의뢰했다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게 될 것은 이제 센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친구가 요즘 아주 굉장히 날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센샤 터치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데요. 뭐 아이패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블랙베리들을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 좀 전에 그 jQuery 모바일 동작하는 거하고는 거의 차원이 틀립니다. 다 웹 기술입니다. SVG, 뭐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것들을 혼합 사용해서 HTML5 베이스의 웹앱입니다. 근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 처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어저께 캡처했는데 처음 보시는 게 아니면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보시니 이렇게 보니까 뒤에 분들은 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멋집니다. 웬만한 네이티브 앱보다도 훨씬 더 그 이쁘고 혹은 아주 좀 인터랙션이 좀 아름답습니다. 웹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요. 얘를 가지고 한번 얘도 어차피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이제 마크업 개발자들이 덜컥 겁을 내죠. 이런 이유로 HTML을 딱 열어보면 아무리 복잡한 앱도 바디 안에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뭘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마크업은 헤더와 바디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개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마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오로지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앱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센샤 터치의 결과물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정말 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슈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저같이 능력 있는 헤드헌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면 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슈퍼 개발자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한국에서는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건다고 해서 찾았어요. 찾아도
굉장히 까다롭죠, 이런 친구들은. 재밌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가 유비가 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제갈공명도 아닌데 그런 척을 하죠. 몇몇 슈퍼 개발자들 계신데 개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정말 우리를 도와줄 영웅은 없는가? 없는가? 근데 지금 말한 센서터치나 제이코리 모바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일단 제가 디자이너가 없어요. 뭔가 스타트업을 하거나 혹은 회사, 자그마한 회사 혹은 큰 회사라도 뭐 디자이너가 없다. 혹은 여기 나온 대로 다음 주까지 만들어야 돼요.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능숙하지 않아요. 웹기술을 다루는데 아직 능숙한 레벨로 올라가지 못했다. 라고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제이코리 모바일이나 센서터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셔야죠. 성능이나 여태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하셔야 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프로죠, 프로. 우린 프로 개발자예요. 그렇게 뺑이를 여유 있게 손가락 위에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아주 하이 테크니션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초보자 안 계시잖아요. 다 초보자세요? 오늘 프로 개발자를 위한 세션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프로라고 하면 다 분업화되어 있죠. 우리에겐 정말 1픽셀 단위의 그 디테일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도 있고 그것들을 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접 저런 거 안 쓰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역시나 슈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찾아야 돼요. 너무 없기 때문에 귀합니다. 무슨 오아시스에 뭘 찾는 거야. 오아시스 찾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KTH 웹 어플리케이션 팀을 이렇게 3명이나 구했습니다. 정말 제가 떠받드는 팀원들인데요. 말도 되게 안 들어요. 어쨌든 뭐 잘 구슬려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웹앱을 많이 만들고 앞으로도 많이 만들 거고 웹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발하려고 하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개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삽질 혹은 한번 했던 것들을 계속 튜닝하고 이거 매우 어렵죠. 더군다나 굉장히 일정 높은 수준의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그 높은 수준의 개발자들을 한 명씩 다 어사인 해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누가 개발자로 어사인 되느냐에 따라서 앱의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그 결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만족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맡겨주자라는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제이코리 모바일도 그렇고 센서터치도 그렇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은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뭐냐? 이걸 쓰는 당신들은 초보자입니다. 디자이너 없어요. 그냥 찍어내는 대로 팍팍팍 찍어낼 수 있는 앱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선 바꾸려고 하면 혹은 굉장히 많이 바꾸려고 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아예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를 안 들었지만 JQ터치 같은 굉장히 심플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몽땅 다 고치기가 나름 수월해요. 간단하니까 규모도 작고. 하지만 jQuery 모바일이나 센서터치 같은 녀석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은 뭐 일부 조금 수정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그 자체를 틀을 바꾼다는 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예 UI 쪽은 손대지 않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HTML로 돌아가자. 좀 전에 제가 2번이나 강조드렸듯이 슈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몇 명만, 한두 명만 있으면 유지될 수 있는 정도, 나머지는 다 프레임워크가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커 위주로 한번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역시 가능하면 안 쓰는 형태.
프레임워크, 과연 이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의 결과를 내부적으로는 릴리즈를 한 상태이고요. 이름은 프라.js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름 있는 프레임워크가 없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근데 아마 프라.js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죠? 왜 프라.js인가? 저희가 프라라는 회의실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를. 그래서 이름을 뭘로 쓰지? 그래 해보자. 이름을 뭘로 쓰지? 막 고민하다가 저 문에 붙어있는 저걸 봤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서 프라라고 프라.js라고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라.js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프라.js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실제 개발자들이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맨 앞단에 HTML, CSS를 가지고 UI를 구성하는 부분 다 당연히 디자이너와 마크업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영역을 프레임워크에서 전혀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UI 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타의 지금까지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는 다르게 그리고 중간에 아주 그 서버 사이드와의 서버 API와 통신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완전 자동화할 수는 없겠죠. 그 부분에 약간의 코딩이 들어가는 정도. 그 외에 여러 블록들은 전부 다 프라.js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 그것들을 잘 조합만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js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페이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모바일 앱을 실행할 때 항상 모든 화면은 전체 화면으로 그 앱의 전체 화면으로 실행이 되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체 화면으로 실행이 됩니다. 화면이 10개라고 하더라도 현재 보고 있는 화면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은 페이지라고 하면 그것을 페이지 혹은 스크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프라에는 그런 페이지 개념이 없습니다. 모두 다 뷰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더든 혹은 컨텐츠 영역이든 푸터든 혹은 버튼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냥 하나의 뷰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조금 웹을 공부해 보시면 특성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개발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게 웹앱인지 네이티브 앱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화면 전환을 한번 해보면 네이티브 앱은 예를 들면 헤더 타이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컨텐츠만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화면이 바뀌죠. 위에 타이틀 바뀌고 버튼이 생기고 뭐 이런 정도. 근데 웹앱은 그게 통째로 움직입니다. 타이틀과 컨텐츠 영역 구분 없이 통째로 왼쪽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화면 전환이 되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지로 화면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혹은 네이티브 앱처럼 따로따로 분리해서 트랜지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원하는 형태로 트랜지션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형태로 화면을 조합할 수 있기 위해서 프라에는 뷰가 없습니다. 페이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뷰만 있는데요. UI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페이지 얘기, 뷰 얘기는 왜 나오는가? 프라에는 UI는 전혀, 즉 디자인 영역은 전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레이아웃에는 관여합니다. 왜냐? 화면에 다양한 레이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실제로 모바일 앱을 만들 때 복잡한 혹은 굉장히 멋진 레이아웃을 조합하기에 HTML과 CSS를 가지고 만들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엔스크린으로 확대되면서 디바이스가 다양해지면 그 모든 해상도와 혹은 다양한 비율 다 조합하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레이아웃 컨테이너만 조합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이아웃 컨테이너 어떻게 지원하느냐? 실제로 웹앱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센샤터치가 그 박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HTML5의 표준 스펙 중에 CSS3 부분에 새로 개발하고 있는 박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스펙도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H박스와 V박스 이런 박스 레이아웃에 관련된 것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현재는 표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프라하에서 따로 커스텀하게 지원하는 거죠. 센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센샤가 다르게 프라하는 그냥 저렇게 마크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냥 DIV에 데이터 롤, 데이터 레이아웃하고 H박스 이렇게 주기만 하면 저 DIV 안에 속해 있는 노드들을 자동으로 배열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번 H박스, V박스가 뭔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H박스부터 한번 보면 H박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모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박스가 생깁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흔히 차일드 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을 3명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 H박스 위에서 좀 전에 DIV로 만들었던 H박스 안에 저 3개의 보드를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H박스니까 호리젠탈이에요. 수평으로 들어간 놈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건 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H박스 레이아웃이랑 V박스 레이아웃의 장점은 저 안에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왼쪽 첫 번째 놈은 픽스드 사이즈로 하고 픽셀을 주거나 혹은 오른쪽 놈도 주고 가운데 놈한테 퍼센테이지 예를 들면 100% 준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은 저런 거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아까 봤던 트위터 앱 같은 경우도 그냥 H박스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저런 이미지 링크들을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어 놓기만 하면 이거 자체가 H박스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동 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레이아웃을 할 수 있고요. V박스는 뭐 금방 아시겠죠? 수직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줄바꿈 하듯이. 그리고 이 레이아웃 컨테이너들은 네스팅돼요. 서로 겹겹이 중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사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웹 디자인 할 때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테이블에 셀 스페이싱, 셀 패딩 0 주면서 그 안에 이미지 잘라서 레이아웃을 했어요. 디자이너가 통 이미지를 주면은. 그걸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 DIV로 뭐 다양한 플로팅, 포지션 속성 주면서 레이아웃을 하죠. 근데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사실은 DIV 그 테이블 가지고 레이아웃 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왜냐면 하나의 네모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사각형으로 자른 다음에 그냥 다다다다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시각적으로 직관적이죠. 그래서 실제 작업자들은 훨씬 더 편한 부분도 있는데 이 H박스, V박스가 바로 그것을 이용한 일종의 같은 컨셉입니다. 하지만 DIV처럼 어떤 중첩에 대한 이슈 혹은 렌더링에 대한 이슈, 뭐 관리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죠. 언제든 중간 거를 위아래 영향 없이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새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바일에서 스크롤링 이슈 어떻게 할 건지나 그냥 이렇게 속성만 주시면 됩니다. 이 컨테이너의 스크롤을 버티컬 스크롤 해줄 거냐 혹은 호리젠탈 혹은 양쪽 다 혹은 안 할 거냐 하면 그냥 옵션만 주시면 자동으로 스크롤링에 대한 컨테이너 그 처리들도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딩 전혀 한 줄 없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건 실제 뭐 탭이나 더블 탭, 뭐 탭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리킹이나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프로그램 특징적으로 하나가 말이 좀 어려운데 멀티 오브젝트 터치 이벤트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예전에 PDA를 굉장히 잘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팜이라고 하는 기기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어요.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에 팜 디바이스입니다. 얘네들은 하단부에 저렇게 실제 펜으로 제스처를 입력할 수 있는 패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계산기 클릭하면 계산기 앱이 뜨고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여기에 이게 4가지 영역인데 팜에는 제스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터치로 그 일종의 드래그 혹은 클리킹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 B 영역만 체크되거나 혹은 마지막에 D 영역만 체크되거나 하는데 프라하에는 저거 자체를 트래킹해서 던져줍니다. 그래서 어느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손으로 스쳐 지나왔다라는 것을 던져줘요. 저런 식으로 배열로. 그래서 저걸 조합하면 실제로 제스처 앱을 얼마든지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툴바, 타이틀바 혹은 뷰 영역 다양한 형태로 기존에 그냥 단지 탭 혹은 더블 탭 이런 정도에서 더 효과적인 예를 들면 도더 탭바에서
위로 컨텐츠용으로 스크롤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체크해서 예를 들면 툴바가 위로 올라오게 하는 액션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터치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그러니까 화면 장면 전환 효과죠. 장면 전환 효과는 기본적으로 프라가 페이지가 없이 모두 다 뷰로 분리되어서 그 뷰 자체가 컨테이너로 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트랜지션도 볼수록 그룹핑으로 트랜지션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탭을 누르면 특정 탭을 누르면 컨텐츠 영역 따로 다른 특정 화면과 트랜지션을 일으키고 타이틀바도 트랜지션을 다르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이티브 영역, 네이티브 앱과 동일한 그런 트랜지션 효과들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웹앱의 어떻게 보면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화면이 통째로 전환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이 안 넘어갔었네요. 이렇게 슬라이드, 이건 이제 I죠. FC에서 TC로 슬라이딩해서 움직이고 페이드로 FH부터 TH까지 저건 이제 전환되는 그 두 개가 패러럴로 동작을 한다. 동시에. 그래서 저 물론 여러 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복잡한 트랜지션의 경우에는요. 여기서도 물론 자바스크립트 없이 그냥 마커로 간단하게 옵션만 가지고 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컨텐츠 영역, 타이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팅인데요. 서버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 JSON이나 XML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자체를 뭔가 HTML로 변환해야 되죠. 그걸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스트링 컨캐티네이트 시켜서 조합을 하면 이제 모양이 좀 우스워지죠. 스파게티 코드들이 나오고 당연히 그래서 프라하는 요즘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템플릿팅 엔진도 지원을 한다. 그래서 JSON 데이터와 템플릿 데이터를 합치면 HTML이 나오는 거죠. 아주 손쉽게.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된 데이터는 기존의 그 MVVM이라고 하는 뷰에 대한 모델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함께 가지고 가는데 자동으로 따로 자바스크립트 처리 안 하고 그냥 따로 템플릿팅만 자동 감지해서 계속 지속적인 서버 사이드 데이터를 뷰에 반영해주는 아키텍처도 가지고 있고요. 아마 한 달 전인데요. 네이버에서 한 그 데뷔에서 저희 그 AJ라고 하는 저희 팀의 슈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약을 판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들어라. 이제 이 얘기 있죠. 그 중에 하나. 커먼JS의 이제 모듈 스택을 프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든 기능들, 혹은 뭐, 여기에 jQuery 모바일을 가져다 쓴다거나, 혹은 리카이즈, 랩JS나 뭐 어떤 그 것을 가져다 쓴다 하더라도 그냥 모듈로 다 런타임에 로딩한 버전 관리가 되면서 모듈 관리가 되는 모듈 커먼JS 스택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 REST API도 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URL만 내가 어느 서버 사이드 API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이다 라고 URL만 명시해주고 리트라이는 몇 번 할 것이냐, 타임아웃은 몇 번 줄 것이냐, 익셉션 처리하면 어떤 뷰로 호출할 것이냐 이런 것들만 컴피규어하게 명시만 해주면 자동으로 다 돌아가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이. 물론 여기에 더 디테일한 뭔가를 삽입하려고 하면 약간의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셔야겠지만 기존에 완전히 다 모두 아작스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 것하고는 매우 다른 그 형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정말 저게 다 되느냐, 그리고 정말 성능이 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저희의 몫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릴리즈한 결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컨셉추얼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구현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생산성이 유용하더라. 그리고 어떤 디자인 영역에 대한 그 유연함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 정말 프로 개발자들을 위한, 현업을 위한 개발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물론 도움을 만들어 놓은 건 도움이 되겠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모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제품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사실 이 프라JS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웹 플랫폼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큰 프로젝트 중에 일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프라JS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저희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그 전에 이제 저희도 레퍼런스가 필요하니까 뭔가 정말로 잘 돌아가는 프라를 가지고 만든 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내년 봄에 가능하면 열심히 그 슈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 제가 열심히 쪼아서요. 늦봄이 아닌 초봄에 여러분들한테 실제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트위터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프로젝트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쉬시고요. 다음 세션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계속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